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독해 연결해서 바로 쓰기 파트 들어갈 거고요. 제가 총 7문항을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한 문항당 1분씩 시간 배분하셔서 17분 내에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 적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시죠. 여러분 1번과 2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6대 문장 성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분은 주어, 수로,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 수로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또 다른 어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은 쉬운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틀릴 수 있는 우리 지난달에 출제됐던 문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 한번 살펴보시죠. tien이라는 동사 나왔어요. 듣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드렸던 총번 강의에서 반복해드렸던 어휘인데요. 동사로서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ien비야, 표를 작성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자, 더가 나왔어요. 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더는 어떻게 문장상에서 쓰였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나시, 신시, 신시 아까 우리 독해 파트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신시는 뭡니까? 명사로서 정보. 4급에서 외워주셔야 될 명사입니다. 어느 정보가, 어느 정보는 이렇게 일단은 신시, 명사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야오는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是, 이다 라는 동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必须 나왔습니다. 그럼 必须 뭐죠? 부사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是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사도 있고 일단은 그 뒤에 조동사도 있을 것 같고 동사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어순을 여러분께서 먼저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수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수로를 여러분께서 tien으로 채우실래요? 아니면 是로 채우실래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tien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명사 뭐밖에 없어요. 나, 시, 신시, tien. 어떤 정보를 채우다? 말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시, 신시는 정보는 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더 뒤에는 뭐가 생략된? 신시 뒤에 명사가 생략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수로를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나, 시, 신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정보가 是 그 다음에 什么什么的 信息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주, 술, 목, 실자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 꼭 나오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A, 是, B. 어떤 정보가 정보입니까? 그 뒤에 무엇이 생략된? 신시가 생략된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더는 누가 앞에 있는 성분이 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케이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정보는 채워야 하는 정보입니까? 그래서 tien이 뭘로 쓰였습니까? 관형어로 쓰였고요. 관형어가 비단 동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동사를 꾸며주는 뭐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 조, 그 다음에 술로 나왔다는 거죠. 부사 누구 나왔어요? 必须 이렇게요. 그 다음에 要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tien 이 성분들이 누구와 함께? 구조조사 더와 함께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였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반드시 채워야 할 정보입니까? 이런 더 뒤에 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시에가 나왔기 때문에 뭐로 마무리해 주셔야 될까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므로 물음표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정보가 반드시 채워야 할 것입니까? 채워야 할 정보입니까? 생략됐겠죠. 哪些信息是必须要填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듣기에 많이 나오는데 학우님들이 많이 읽는 방법이 틀리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무디디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디디 한번 더 시작. 무디디 명사로서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디디
자, 그러면 咱们现在距离 별표. 여러분, 距离는요. 어떠한 곳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距离가 딱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명사인 경우, 거리 간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사일 때는 리의 용법하고 똑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까지 리는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리가 딱 나오면 어떤 어순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A, 리, B, 그 다음에 반드시 뭐 나와야 된대요? 거리의 간격. 이런 거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어요. 되겠죠? 자, 그럼 A, 리, B 거리의 간격. A 나왔네요. 咱们现在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咱们现在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距离. 그러면 그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요? B, 장소 나와야 되겠죠. 어디로부터? 目的地. 그죠? 目的地. 목적지로부터 그 다음에 거리의 간격 뭐 있습니까? 유엔 멀다. 근데 평서문이 아니라 얼마나 멉니까? 라고 해서 또 역시 뭐로? 의문문으로 문장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咱们现在距离目的地 우리는 목적지로부터 얼마나 멉니까? 라고 해서 A, 리, B 거리의 간격이라는 어순만 여러분께서 알면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에 관련된 시험도 많이 나오고요. 距离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距离가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A, 리, B 거리 간격으로 꼭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3번부터 4번은 항상 매달 시험에 나오는 뭐에 관련된 문제? 특수문형에 관련된 문제. 바자구문이나 빼자구문이나 지난달에는 조년문도 나왔고 비교문도 나왔거든요. 각각의 특수문형의 어순을 정확하게 숙지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에서 변호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향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한국어로 해석하셨을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 주시면 더 정할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에게. 자, 징이 나왔어요. 그러면 징이 나왔을 때는 보통 2인칭 주어가 참 많이 생략이 됩니다. 징리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详细情况 여러분 이것의 엄격한 구조는 더가 생략돼서 이미 하나의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세 상황, 상세한 상황. 형용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도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형태는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진 거죠. 상세 상황, 명사입니다. 바 나왔네요. 바 뒤에는 누구 나와야 될까요? 명사 나오고 그 뒤에 뭐 나오죠? 구체적인 동작, 그 뒤에 기타 성분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자군 먼저 들어가죠. 칭 무엇을요? 바 그 다음에 명사 누구밖에 없습니까? 详细情况 상세 상황을 들어가야 되겠죠. 2014년 기출입니다. 상세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 구체적인 동사 介绍一下 소개해달라. 근데 여러분 개사가 몇 개? 개사구가 2개. 상세 상황을 누구에게 소개해달래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원하오를 물을 때도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묻다. 소개를 하는 것도 누구누구에게 소개하다. 그러면 그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개사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장 변호사님에게 장律师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난이도 상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바자 구문에서는 먼저 바의 기본적인 어순 잡으시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개사구가 나왔을 때 다행히 한국어의 어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하세요. 이러한 상세 상황을 누구에게? 장 변호사님에게 그 뒤에 뭐 넣어주시면 될까요? 구체적인 동작 소개를 한번 해달라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의 부사가 나왔거나 2개의 개사구가 나왔을 때는 한국어로 해석하셔서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문장을 매끄럽게 어순 배열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개의 부사나 2개의 개사구가 나왔을 때는 한국어로 해석하셔서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배열해 주신다면 이러한 어순 배열 문제를 만드실 수 있겠죠. 请把详细情况向张律师介绍一下. 3번 바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빼이자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빼이자 구문이 2달에 한 번씩 자주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바자 구문과 빼이자 정리해드렸어요. 자, 빼이자. 이 주어는요. 빼이 뒤에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에 의해서 수러를 당해서 그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할 때? 기타 성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어순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난이도 중이고요. 빼이자 뒤에 누가 생략될 수 있어요? 행위자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빼이자 구문 제시어 중에 빼이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어순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제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어휘겠죠? 토이치,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 자, 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행위자 나와야 되겠고, 降落时间 지난달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착륙 시간이겠죠. 자, 항반도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이제 주어 당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降落时间밖에 없겠죠. 착륙 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자, 여러분 빼이 뒤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빼이자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 행위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동사 누구밖에 없어요? 토이치. 지연이 되었어요. 그 뒤에 최소한의 뭐는 나와야 될까요? 기타 성분, 러는 나와야 되겠죠. 최소한의 러는 분명히 기타 성분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착륙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뒤로 연기가 되었다. 근데 어떤 착륙 시간입니까?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항반더 이까지 주어를 꾸며주는 성분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결과 뭡니까, 여러분? 항반더 降落时间被推迟了라고 해서 빼이 뒤에는 행위자 생략할 수 있다까지 딱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3번, 4번 특수문형으로서 바와 빼이자 정확하게 어순 배열해 주시는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6대 문장 성분과 특수문형에 관련해서 어순 배열 연습해 드렸고요. 자, 쓰기지 이 부분, 배점이 높은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연결할게요. 지금 주어, 찌앙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일부러 이걸 넣어드렸냐면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문형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다? 쓰기 제2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降落가 딱 나오면 여러분 이거 航班的降落时间被推迟了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航班的降落时间被推迟了 사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降落는요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죠, 선생님이? 어디에 착륙했다라고 해서 降落 어느 곳에 착륙을 했다라고 해서 개사가 수러 뒤에 쓰여서 결과보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시면 좋겠죠. 어디에 착륙했다, 降落在. 자, 그러면 뭐가 착륙했어요? 飞机. 비행기가 이미 착륙했죠. 그러면 부사까지 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已经降落在 여러분 북경공항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북경 수도공항이라고 해요.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수도 뭐 있어요, 여러분? 首都라고 합니다. 그죠? 首都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北京首都机场이라고 합니다.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했어. 이런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4번에서 나왔던 문장들 降落 나왔을 때 航班的降落时间被推迟了 사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쓰기지 1부분에서 나왔던 예문들 사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고 두 번째 또 자주 쓸 수 있는 형태가 뭐다? 어디에 착륙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降落在라는 표현들 너무 좋죠. 이런 것들 활용해 보셔야 되겠어요. 비행기가 이미 북경 수도공항에 착륙했습니다. 飞机已经降落在北京首都机场 이라는 좋은 문형들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5번 동사 降落였습니다. 자, 6번 들어갈게요. 한 여자가 아주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쌤이 지난달에 어순 배열을 나와서 일부러 내드린 겁니다. 자, 4급 명사 누구 있어요? 다안이 뭐죠? 답안이에요. 자, 지난달에 어순 배열에 뭐가 나왔냐면 자, 여러분 답안을 맞추다, 추측하다, 맞추다 동사 누구 있어요? 차이라는 4급 명사가 있습니다. 차이 한번 읽어볼게요. 차이 그죠? 자, 그러면 답안을 맞췄다 결과 보고 들어가 볼까요? 차이 추
그럼 여기다가 결과보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면 가능보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답안을 추측해낼 수 있다. 차이더 추. 근데 여러분 지금 퀘스천 마크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맞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보의 부정의 내용으로서 차이부 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답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시작. 我猜不出答案. 이런 게 시험에 쓰기 제1부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쓰기 제2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다가 난이도 상 하나만 넣어 놓을게요. 부사. 아예, 전혀라는 부사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휘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根本 이런 것들요. 이런 게 나오면 난이도 상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아예 전혀 답안을 맞출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 我根本猜不出答案. 내용 너무 좋죠. 한번 더 시작. 我根本猜不出答案. 요즘 3개월의 추세를 보니 가능보호의 보호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호 문제들을 어디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쓰기체 이 부분에서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我根本猜不出答案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6번의 명사 答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들어갈게요. 暖和 난이도상. 한 여자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사실 실제 시험에는 아주 따뜻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노안후어는 보통 많은 분들이 형용사로서 따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여자가 털 모자도 쓰고 있었고 외투도 있었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어로 문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손님이 추운 겨울에 찾아오셨어요. 밖에 너무 춥죠?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차 드시면서 몸 한번 따뜻하게 하세요. 이런 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한지 저는 되도록이면 쓰기 제2부분의 기출문제 아니면 회화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좋은 문형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몸 좀 따뜻하게 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밖이 너무 춥죠? 어떻게 할까요? 시작. 外边太冷了. 밖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 한 잔 드시면서 请니 생략할 수 있었어요. 请 마시다. 차 한 잔 너무 쉬워요. 喝杯차. 请喝一杯차. 차 한 잔 드시면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조금 따뜻하게 하다라는 뭘 써야 된다? 겸허문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몸을 좀 데우라는 말입니다. 어떤 표현을 쓴다? 让 첫 번째 동사, 暖和 두 번째 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让自己暖和一些. 회화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중국 진짜 겨울에 춥거든요. 중국 친구가 추운 겨울날 나의 기숙사나 나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밖이 너무 춥죠? 차 한 잔 드시면서 몸 좀 데워요. 따뜻하게 하세요. 이런 말 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작. 外边太冷了请你喝一杯茶让自己暖和一些. 이런 좋은 문형들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써서 겸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다자 구문과 빼자 구문과 이러한 겸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쓰기 제2부분의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한국어적인 어순을 가미해서 이상한 문장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용해 주셔야 될까요? 이미 나왔던 기출 문장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회화에서 쓰는 표현들을 적용해 보신다면 점수를 좀 높게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9월 11일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적중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